제가 어느 날 후두통 처방과 꼬리뼈 통증 처방과 뒤꿈치 통증 처방이 완벽하게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부위에서 생긴 병증인데 처방이 왜 같은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과정에 태극대응이론, 경락상통이론, 장부별통이론, 오체대응이 해답을 준 거예요. 저에게 이 깨달음을 준 내용을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정종이라는 처방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병증에 정근정종이라는 처방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정근정종이 있는 부위는 발목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 다리와 몸통과 순 대응시키면 골반이 머리, 고관절이 목에 해당이 돼요. 대퇴부는 흉배부, 슬관절은 허리, 하퇴부는 하복부, 발목은 요천관절 또는 고관절, 발은 골반에 대응하는 것이 족구순대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체관과 하지를 순방향으로 대응시키면 뒤꿈치가 꼬리뼈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 통증에 정근정종을 쓰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리와 몸통을 역방향으로 대응시키면 이번에는 발목이 경항부, 목이 되는 거예요. 뒤꿈치는 뒤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해당하는 정근정종이 후두통을 치료한다. 이 정근정종을 건축에 자침하면 등고대응에 근거한 자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근정종이 뒤꿈치를 치료하면서 꼬리뼈 통증을 치료하면서 후두통을 치료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신문열, 마음심자 신문열이 척골 주두에서 1.5촌 떨어져서 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런데 양유월 선생은 꼬리뼈 통증에 신문혈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꼬리뼈 통증에 신문혈이 좋은지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 전완부, 이 속에 나의 전체가 들어있다고 보는 전식론의 관점으로 보면 주두에서 1.5촌 떨어진 이 신문열의 위치가 꼬리뼈와 엉치뼈가 만나는 부위쯤 돼요. 천골에 있는 동시기혈로 말하면 흉소혈쯤 돼요. 그 다음 흉소혈의 주치가 뒤꿈치 통증, 꼬리뼈 통증, 후두통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완부에 들어있는 이 척골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펼치고 보면 주두를 이번에는 꼬리뼈로 보지 않고 머리로 보면 같은 신문열 자리가 후두통을 치료하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를 꼬리뼈와 천골이 만나는 이 어디쯤 된다고 보면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이 양방적으로 볼 때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이 발 뒤꿈치에 분포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신문혈은 뒤꿈치 통증, 꼬리뼈 통증, 후두통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꼬리뼈 통증의 특효열로 해표혈이 나와요. 엄지발가락에 있는 혈인데 위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은백해표, 대두해표가 있다고 말하는 한의사들이 있고, 무슨 말이냐, 해표혈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써보면 둘 다 꼬리뼈 통증이 잘 들어요. 그럼 일단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치고 태극 대응에 근거하면 이 엄지손가락은 다리에 해당돼요. 다리. 그러면 이 끝 마디뼈는 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절골 마디뼈는 종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과 종아리가 만나는 이 횡문, 이 횡문에 대도해표가 있어요. 그리고 기절골과 발바닥이 만나는 이 본절 횡문, 이 본절 횡문에 족태음 기경에 대도혈이 있어요. 그래서 대도혈에 가까운 해표를 대도해표, 은백혈에 가까운 해표를 은백해표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러 하는 해표혈은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넘어오는 경계선, 이 말절 횡문을 말해요. 이 자리가 뒤꿈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해표에서 이 중앙선 방향으로 찌르면 뒤꿈치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뒤꿈치를 치료하기도 하고 꼬리뼈를 치료하기도 하고 후두통을 치료하기도 해요. 조금만 더 볼게요. 태극 대응에 근거하면 여기가 발목이에요.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넘어가는 발목이에요. 그러면 해표혈 자리가 어디냐면 족태양 방광경의 골륜혈과 똑같아요. 이 골륜혈의 주치가 뭐냐면 후두통, 꼬리뼈 통증, 종골통이 다 나와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이번에는 아까는 발가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손가락. 아까는 엄지발가락을 다리로 봤을 때 해표혈이 뒤꿈치 자리이면서 골륜혈 자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에서도 이게 다리예요. 그러면 끝마디는 발바닥, 기절골 마디는 종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이 횡문, 여기에 있는 혈이 5호 1혈이에요. 5호 1혈은 제 관점으로 보면 뒤꿈치 자리에 침이 들어가요. 그리고 경락상토로 보면 이게 지금 폐경 라인이잖아요. 폐경 라인은 족태양과 장부 별통이니까
이 자리가 골륜혈 자리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골륜혈 자리가 세 가지 주치가 다 나와요. 그러면 5일혈도 뒤꿈치를 치료하면서 꼬리뼈를 치료하면서 후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양육을실은 5일혈이 이 손가락과 손을 치료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순대와 역대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5일혈 자리가 발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5일혈과 해표혈의 자리를 병혈로는 골륜혈, 태극 대형으로는 발목, 뒤꿈치에 해당한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제 오른쪽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정지하는 뒤꿈치가 뜨끔뜨끔 아파요. 하루는 그냥 견뎠어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강도로 뜨끔뜨끔 아파요. 우리는 침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침을 놓을까 하다가 제가 대응 이론에 빠져있던 시절이니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태극 대형으로 보면 엄지손가락이 다리니까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이어지는 이게 말절형은 중앙선, C선이죠. 중앙선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 이 주름 있는 데를 엄지로 이렇게 꾹 약간 굵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자리구나. 그리고 3 내지 5초 정도 서너 번 눌러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오른쪽 뒤꿈치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누가 뭐래도 해표혈은 뒤꿈치다, 병혈로는 골륜혈이다, 5호 1혈도 태극 대형으로는 뒤꿈치 자리다, 병혈로는 5호혈 자리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근, 정종, 두 번째 말씀드린 신문혈, 그리고 해표혈과 5호 1혈, 이 모두에서 뒤꿈치가 아파도, 꼬리뼈가 아파도, 후두통이 있어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병증에 어떤 처방이 나오면 왜 이 병증에 이 처방이 나와 있는가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결정적인 이론이 태극 대응 이론, 경락 상통 이론, 장부 별통 이론, 오체 대응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